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수십억 원을 낭비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혈세 먹는 하마 준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가 급부상화되는 지금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는 시도지사의 절박감이 깔려 있습니다. 경찰관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공익신고가 부쩍 늘면서 뒤늦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후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절기상 대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순천에서 첫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알고 보니 광주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수혈해주고 있었습니다. 적정 이윤을 높게 계산해주고 비용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여러모로 수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이 정도가 적당하다며 보장해준 이유는 버스 한 대당 하루 18,500원. 국토부가 정한 기준인 12,000원대보다 6,000원가량이 많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한 해 25억 원이 더 버스 회사로 흘러들어가 예산 낭비의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차량 보험료와 법정 복리후생비도 10억 원 넘게 과다 지급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차량 연료비 수억 원을 받아 대출금 상환에 쓴 업체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운영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국토부의 기준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타시도와 또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적정하게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시내버스 업체의 인건비 착복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바탕으로 준공영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TF팀은 광주시의 방만한 지원 체계를 바꿀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의회와 시민단체가 논의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은 적정요금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들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버스 준공영제의 표준 운송 원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80~90%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7년 만에 광주 시내버스 적자 보전 예산은 연간 45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 혈세 낭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가 갑자기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놓고 보면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차제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제선 기능을 무한에 넘겨준 뒤 광주공항에는 김포와 제주를 각각 연결하는 항공기 18편이 정기 노선으로 취항 중입니다. 그나마 제주 노선은 지난해 평균 탑승률이 80%를 넘겼지만 김포 노선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 KTX를 통해 광주 서울 구간을 1시간 반 만에 주파하게 되면 광주공항의 김포 노선 수요는 가파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은 단계를 밟아 무안공항으로 이전될 전망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지금 지리적으로 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주 그대로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도지사의 발언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군 공항은 놔두고 국제선 기능만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 우리 입맛에 맞는 단 것만 우리한테 주고 군공항은 광주 시내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지. 그리고 군 공항을 옮기려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협력해야만이 미래가 열린다는데 동의가 된다면 당연히 실무 차원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담아내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이전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이라는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군공항하고 이전 문제가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군 문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는 면에서 같이 패키지로 좀 검토가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제5차 공항 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광주와 무안공항을 놓고 시도지사의 협의 내용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2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위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해법 찾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감사원장 출신의 전윤철 신임 광주 비엔날레 이사장이 취임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재단의 독립성과 혁신은 튼튼한 재정 없이는 어렵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광주 비엔날레가 세계 비엔날레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과기원 총장 공모가 과열된 가운데 전 미래부 장관이 지원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G스트에 따르면 차기 총장 공모에는 역대 가장 많은 9명이 지원했고 지원자 가운데는 지난해 6월까지 미래부 장관을 지낸 최몽기 카이스트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스트 총장은 총장 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미래부가 최종 결정하는데 이 때문에 전직 미래부 장관이 지원한 걸 두고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관 안 보인다고 혹은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블랙박스 보급이 늘면서 공익신고도 부쩍 늘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오모 씨는 최근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오 씨가 지난해 12월 광주 봉선동에서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기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적도 없어 황당해하던 오 씨는 결국 누군가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어느 누가 어떤 양반이 찍어서 보냈는가는 모르는데 그것을 블랙박스로 찍어가지고 서로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 차가 맞기래 인정하고. 경찰관이나 경찰 장비가 아닌 시민들에 의해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2012년 접수된 공익신고는 5천 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0,000건을 넘어 불과 2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영상기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신고 유형도 다양합니다. 지시등 없이 끼어드는 차량, 중앙선 침범 차량과 흰색 실선을 지그재그 넘나드는 차량도 신고 대상입니다.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옆 차량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난 운전자들이 화풀이 차원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좌회전한 경우에는 속도가 갑자기 줄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제가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이제 좌회전 안 되는 구간인데 좌회전하게 되면 제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화가 좀 났다고도. 예. 주변 운전자에게 신고된 운전자들은 처음엔 억울해하면서 출석하지만 증거 영상을 보고는 대부분 자신의 법규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가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효과와 더불어 교통질서 자정 효과가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우선은 이제 경찰이 해야 될 업무가 맞는데 우리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교통법규 준수하자는 문화를 형성하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찰이나 무인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신호 위반을 했다가는 신고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 가운데서도 교통문화가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광주 지역 운전자들의 의식이 실제로 바뀔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제유가는 계속 떨어진다는데 시중의 기름값이나 폭이 신통치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정부도 기름값 낮추라고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인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없는 걸까요?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터당 1,300원대까지 떨어진 휘발유. 1,100원대 진입을 목전에 둔 경유가격. 불황 속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었습니다. 일정 거리를 다니는 데 있어서 기름값이 내려가면 그만큼 저희들이 들어가는 유류 비용이 적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난 국제 유가를 감안하면 기름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연하죠. 다 떨어져야 정상이죠. 유가에 맞춰서 올릴 때는 팍 올리고 내릴 때는 조금씩 내리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소비자들의 이 같은 인식 확산에 주유소 업주들은 곤혹스럽다고 말합니다.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고 손실 때문에라도 바로바로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주유소 사장님, 주유소 간에 경쟁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정부는 최근 정유회사와 주유소 협회 등을 대상으로 기름값 추가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업계는 유류세 인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비난은 업계보다는 정부 쪽으로 향합니다. 그거는요, 이 회사 이제 원래 하는 사람도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국내 기름값의 50에서 60% 정도가 세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기름값 인하는 요원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화물협회 이사장 지상용 씨가 100만 원을, 태양상조 광주본점 정민호 사장과 임직원들이 17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